알면 좋지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알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고 나라 밖에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널려 있어 암울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국뽕 부르짖는 사람들 생각처럼 나라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우선이고 가짜뉴스 남발해서 상대방 헐뜯고 특정 단체 포장해서 지지층 끌어모으고 이거 한두 가지 창피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명예는 개나 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에 노론소론 하던 당파 싸움이 지금 현실에서 재현되는 듯 싶어 속이 터집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집단들입니다. 꼭 누구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도 너가 하면 반대하고 내가 하면 또 상대방이 반대하고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같이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밖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아예 2027년 안에 대만을 귀속시키겠다고 전쟁 불사 계획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그런 중국의 행보를 막아서며 군을 움직이고 미국도 중국을 함부로 다룰 상대가 아님을 알고 경제적 보복과 여러 제재를 통해 강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우리가 딱 그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강대국 간의 싸움의 자칫 척은 동아줄이라도 잡게 되면 그 후의 파장은 아마도 여지껏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대공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현명한 판단일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사가 있을 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맡겼는데 국회에서 꿀이나 빨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만약이란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해야 준비를 더 꼼꼼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중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골마터져 극단적으로 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동맹을 자처하는 미국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누구 편에 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고 옆나라 일본도 자국의 문을 걸어 잠글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현재 세계 경제 전쟁에서 최악의 경우 미국 본토가 포함된 북남미에서 자립을 계획할 것입니다.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생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미 반도체나 배터리도 그래서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기름진 비옥한 땅이고 석유가스 등 자원도 풍부하며 미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함께 자립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미국이 세계군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처할 때 더 이상 대한민국이 우방이란 관계로 불구덩이에서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아마도 유럽 대륙은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SOS를 할 것입니다. 대서양엔 여지껏 장애물은 없어서 미국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자리를 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남중국 그리고 한반도로 연결된 중국의 힘이 가해지는 지역입니다. 러시아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 없이는 이제 버티지 못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진 것 다 잃고 중국에 기대어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말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고 남중해를 통제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지 불안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 줄 거라 확신해온 서방 세계들은 미국이 중국에게 밀렸다는 이야기는 곧 중국의 그 다음 행보에 자유스러워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놓고 뭐래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어 어쩌면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생존 자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난 바에 의하면 대만을 삼켜버리듯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하는 구조라서 전쟁이 아니라도 대만의 혐 남중국해를 중국이 봉쇄했을 때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원자재를 이 백길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적어도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그 전에 해결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아니면 도 이런 것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 편에 기대어 석은 동아줄이 되면 그 다음은 불보듯 뻔합니다. 중국과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미국의 제재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여러 각도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 결정해야 합니다. 중국도 이미 미국과 극단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자립하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및 서방 세계에 의존하던 기술을 더 이상 쓰지 않고 100% 국산화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반도체로 언제까지 이쁨을 받을지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협력 관계가 조속히 이뤄져야 실보다 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과 아직 풀지 못한 아픔을 먼저 풀려고 하면 결국 두 나라는 해결점 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문을 열고 교류하다 보면 서로가 내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미 태평양 해군 7함대가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해군도 전 세계적으로 강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비해 해군력이 강화되긴 하였지만 아직은 육군에 비해 국토를 방어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인해 변화되는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일본과 대립구도에서 포용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존심 그리고 친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만약이란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어떤 이유로든 대만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이 일본과 계속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위쪽으론 북한이 아주 가까이에 거대한 중국이 뭐 그냥 고립되는 상황인데 그냥 놔두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입도 어렵고 수출도 막히고 대한민국의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대한민국의 최고 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나라 살림을 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싸움꾼에서 벗어나 나라를 위해 절박한 사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